새로운 보고서는 언루아가 증오 발언과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임팩트 SE는 이 기관이 2024년 콜로나 보고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와 교육 자료 내 폭력적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 지원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팩트 SE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UNRWA 진행 보고서, 자금 지원 요청, 성명서, 그리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언루라가 실제로 개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낮추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 있는 자료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한 권의 교과서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부자들이 서류상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는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교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대로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금 마커스 셰프, 학교 교육에서 평화와 문화적 관용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인 임팩트 SE의 CEO를 모셨습니다. 마커스 씨,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최신 보고서를 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개혁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결과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니콜 씨. 모두가 이미 아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테러 인프라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학교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들은 이스라엘의 정당성 부정을 강화합니다. 그 교과서들은 귀환을 미화하고 학생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보다는 지속적인 갈등을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운루아는 우리가 처한 이 갈등에서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로 언루아의 수입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여국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운루아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기구의 임무 자체가 갈등의 지속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월 10월 7일 공격 이후와 아누라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그들이 테러 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아누라 직원들이 테러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유엔은 전 프랑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를 이 기구의 조사를 이끌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임팩투시는 콜로나와 그녀의 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도록 초대받은 유일한 비정부 기구였습니다. 실제로 그 임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중립성에 관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언루아의 중립성, 정부의 책임성, 교육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유엔이 이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유엔의 조사였지만 그 권고안들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언루아가 일방적으로 권고사항 이행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대적인 개혁을 이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자체에서 우리는 항상 발견해왔던 익숙한 자료들, 즉 반유대주의 조장, 이스라엘인에 대한 폭력 선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요청하셨으니 제가 하나 명확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8학년 아랍어 교과서에 자살폭탄범을 미화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단검이 이스라엘인의 목을 베는 것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에 탄 이스라엘인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10월 7일 그 국제 국경을 넘어 침입하고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고 어린이와 노인을 인질로 잡았던 테러리스트들 대부분은 유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유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하도록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10월 7일에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하도록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보고서에서는 불일치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우누르 씨는 실제 변화 없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서류에 서명한 셈이에요.
보고서가 이미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정책 입안자들이 언루아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루아 예산 대부분은 교육에 쓰입니다. 그게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부자들은 그들의 자금 대부분을 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끔찍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도록 날마다 세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문제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어 언루아 예산이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중동 전역,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교육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곳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누라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주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앞으로 이 단체가 더 이상 우리가 다뤄야 할 대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분명히 대안들이 있고 그 대안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커스 셰프, 이런 문제를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